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국제 정치를 볼 때에 보는 눈은 우리 이제 고전적인 내용입니다만 세 가지 레벨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인터내셔널 레벨이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내셔널 레벨이 될 수 있겠고, 세 번째는 인디비주얼 레벨이 될 수 있겠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지금 흔히 지금 한반도의 안보 전망과 대응 뭐 이런 걸 논의할 적에 대부분 논의할 적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첫 번째 인터내셔널 레벨에 상당히 중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지금 한반도의 경우에서도 이제 북한이라는 것도 하지만 이 남북 간 상호관계라고 하는 이 내셔널 레벨에 대한 얘기는 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것은 세 번째 레벨, 인디비주얼 레벨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상 많이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점에서 저는 이 토론 속에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얼마 전에 이제 그 글로벌 레이셔라고 하는 그 잡지에서도 쿠바 미사일과 이 남북 간의 이 핵무기에 관한 어떤 함의가 있는가 그런 아주 좋은 논문이 있었습니다. 저도 지금 학교에서 이 국제정책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제일 자주 케이스 스터디를 시키는 그 경우가 쿠바 미사일 위기 사건이 그걸 우선 케이스 스터디를 하면서 남북한 간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셔널 파워를 측정을 할 적에 한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첫 번째는 전략 내지는 목표. 이것이 하나의 요소고 두 번째는 그 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른바 무기의 체계. 그다음에 세 번째 더 중요한 아주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데 저는 정신력. 이런 걸 스피릿가 얼마나 될 것인가. 이 세 가지 요소가 합쳐져 가지고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결국 내셔널 파워를 결정할 수 있는 요소인데 바로 이 쿠바 미사일 과정 속에서 보면은 이것이 후르시초프하고 케네디에서의 세 번째 인디비주얼 레벨 속에서 저는 사실상 케네디의 그 정신력 이런 것이 사실상 쿠바 미사일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남북한 관계를 볼 적에 특히 평창 이후의 남북한 관계를 볼 적에 이 세 번째 요소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우리 논의 속에서 굉장히 좀 빈곤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제 원래 저 토론 내용은 이제 한걸 해주시고 시간 제약 때문에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연구가 지금 집권 6년 차가 넘어들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김정은을 얼마큼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는가? 이 쿠바 미사일 사건을 볼 적에 이거 비교해서 보는 겁니다. 아까 우리 박규락 교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consistent, inconsistency라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의 전략이 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그 배경은 김정은의 그때그때에 따라서의 적재적인 판단에 따라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집권을 하면서 최초에는 굉장히 우리는 김정은에 대해서 또 북한에 대해서 단편적인 정보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는 배경은 주로 이제 북한 정권이 폐쇄성에 기여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자발적인 고립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세 번째가 이 탄탄한 정보 관행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한 공포와 피해 망상적인 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상 이 북한 내부 내재적인 접근 방법 속에서의 정보 부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김정은이 등극을 했을 때에 다양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보면은 뭐 3m의 키를 가진 어린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는 것이고 또 때로는 김 장군의 위대한 발걸음 뭐 이런 표현도 나오는 것이고 극단적으로 21세기의 독재자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 겁니다. 과연 김정은에 대한 퍼스널리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의 측면 속에 어떤 정책을 내릴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정보 제공이 사실상 우리 국내에서 굉장히 빈곤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금 향후의 전망을 볼 때는 이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기울여야만 정확하게 우리의 대응 전략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 제 첫 번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다른 토론자께서 적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중복이 돼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북한의 핵 미사일, 핵 뭐 이런 무기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우리가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제가 유럽에서 이 동유럽 체제, 사회 체제, 공산 체제가 붕괴되는 과정을 분석하면서 볼 때에는 아까 제가 했던 내셔널 파워의 세 가지 요소, 즉 전략, 그다음에 무기 체계, 정신력 이런 걸 볼 적에 보면은 제가 동독을 보면서도 상당히 동독의 슈타지가 어떤 기관입니까? 제가 붕괴되면서 슈타지 들어가서 동독 들어가서 계속 이 필드 리서치를 하면서 굉장히 놀란 것이 그 독일 통일되는 당시에 사실 저는 70년대에 이제 대학을 다녔습니다. 저 대학 다닐 때 데모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체류탄 잘 압니다. 그런데 동독에서 제가 가서 동독 사람들과 만나면서 제가 얻은 경험을 보면은 동독 사람들이 그때 폭동 진압을 할 적에 티어가스의 존재를 몰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회주의를 보는 굉장히 큰 맹점이었다는 겁니다. 동독 사람들에게 정보국 단서에 Do you know the tear gas? 하고 그러면 What is training gas? 그럽니다. 뭐가 트레이닝 가스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그만큼 동독에 대해서 잘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도 북한 체제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 허점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완을 하는 것이 우리가 향후에 우리 전망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지금 핵 미사일 무기에 굉장히 강력한 노선이지만 김정은으로서의 강력한 딜레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핵 미사일 이 체계하고 또 와서 경제 발전 병진 노선 속에서 경제 발전이 이 요소에 대한 요소가 뒷받침이 되지 않을 경우는 암만 핵 병진 노선을 나갈 때 핵무기 발전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붕괴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앞으로 조만간 단기간 내에 적어도 5년 이내에 김정은이 북한 주민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전임자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만큼 그보다 우월한 이 이코노믹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을 때는 불가피하게 북한 정권은 자체적으로 몰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이야기는 1970년대 폴란드의 이 기에레크 정권 속에서 큰 교훈 그런 사례를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에레크가 사실상 그 이전에 그 1970년대 초반에 이 오일 쇼크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 속했습니다. 그 대외적인 환경성에 위협으로 방침 명령해가지고 그 자체 내에서 유태인을 스케이프로트로 만들면서 국면을 전환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대북 경제 체제가 쭉 들어가는 부분들은 김정은의 가장 취약점, 이 이코노믹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압박 수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든지 계속 진행될 때에 상당히 북한의 자체적인 몰락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 두 번째의 그 논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그 내재적인 관점에서 볼 적에 뭐 내재적인 관점 더 얘기를 해야 되겠으면 시간 없으니까 다 못하고요. 지금 북한으로서 이 핵무기 경제 이코노믹 퍼포먼스에 연관시켜서 보는 가장 중요한 그 우려는 특히 지금 평창으로 북한 대표단을 내려보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 지금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북한으로서는 이제 변화하는 중국에 대한 우려가 점점 직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최대 우방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중국 자체가 지금 변하고 있다는 얘기는 북한으로서의 지지대가 굉장히 상실되고 있는 시점에서 굉장히 심적인 불안감으로 그거를 타개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이제 세 번째 그 중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북한의 대응, 이 북핵의 대응 전략으로서는 제가 거기에 좀 적어놨는데요. 여러분들 그 54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포괄적인 대응 전략으로 나가야 되겠지만 포괄적인 대응 전략으로 실패하는 경우에 결국은 우리 송대정 박사님이 주장하였던 이 공포의 균형 단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거는 물론 미국과의 조율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첫 번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선언을 이제 무효화시키고 미국이 거부하는 경우에 미국의 핵무기를 다시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 그 다음에 세 번째 핵무기를 다시 구매하는 방안, 그리고 네 번째 한국이 그렇다면 이것도 좀 안 되면 자체적으로 이제 핵무기를 생산해서 공포의 균형을 달성하는 방안. 물론 어느 하나 쉬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런 것들이 대내외적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굳건히 천명을 할 때에 우리가 원할 수 있는 소기의 전략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제 4가지 포인트만 지적하면서 저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